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아토피 피부염의 이해와 관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어떤 병일까요? 만성 알레르기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붉은 발진과 심한 가려움증이 특징입니다. 붉은 발진과 함께 가려움증이 동반되어 긁게 되고 긁은 부위에 상처가 생기고 다시 이 부위에 피부 염증이 생기며 더욱 심하게 가려워지는 악순환을 보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15%에서 20%가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어 사회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70%에서 80%가 소아여서 더욱 심각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면 무작정 식품 제한부터 하며 인터넷에 나와 있는 방법들로 치료하려고 하는데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뒤에서 아토피 피부염의 자세한 관리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증상들을 보시겠습니다. 사진과 같이 얼굴이 붉고 염증이 생긴 경우, 손과 몸에 발진과 함께 염증이 생긴 경우, 왼쪽 사진처럼 긁어서 생긴 생채기가 있거나 오른쪽 사진과 같이 오랫동안 아토피 피부염을 앓아 주름이 보이는 태선화 등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발생 부위가 다릅니다. 영아기 때는 주로 얼굴 부위에 잘 생기고 이후 몸, 팔, 다리 부위로 진행됩니다. 소아기 때는 얼굴은 좋아지는 듯하지만 팔, 다리의 안쪽과 손목, 발목, 목 등 접히는 부위에 심하게 나타나며 점차 오래 지속되면서 앞의 사진에서 보여준 것처럼 피부가 건조하고 딱딱해져 주름이 보이는 태선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부 학령기 환자에게서 병변이 지속되거나 또는 완화되었다가도 악화 요인에 의해 성인이 되어서 병변이 나타나는 것을 성인기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얼굴, 목에 건조증을 동반하고 색이 검어지는 병변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학령기 때와 마찬가지로 팔, 다리에 접히는 부위와 손등, 발등, 손가락, 발가락 등에 잘 생깁니다. 특히 이때는 태선화가 많이 진행됩니다. 그럼 아토피 피부염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붉은 발진과 함께 피부가 가렵습니다. 또한 이런 증상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될 때 아토피 피부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가 매우 건조하며 피부에 감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는 회피요법, 피부관리, 그리고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회피요법은 원인 또는 악화인자를 피하는 것입니다. 피부관리는 피부를 촉촉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는 가려움증과 염증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나요?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알레르기 항원과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 알레르기 항원으로는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반려동물, 식품, 바퀴벌레 등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비누, 땀, 옷감, 습도, 온도 등이 있습니다. 땀은 90% 이상의 환자에서 가려움증을 악화시키고 면 이외의 거친 옷감도 피부를 예민하게 하여 병변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급적 매끄럽고 부드러운 질감의 면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면을 최소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조이는 옷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온도와 습도 변화도 병변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정의 변화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려움증이 악화되어 더 긁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온도와 습도는 어떻게 맞추는 것이 좋을까요? 여름철 실내 온도는 24도에서 26도, 겨울철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1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습도는 40%에서 50%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계절에 따라서 환기와 에어컨 등을 이용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정상 피부는 가장 바깥쪽에 피부 장벽이라는 각질층이 있어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고 유해물질, 자극, 병균, 알레르기 원인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 환경적으로 피부 장벽이 파괴되는 질환이므로 수분이 쉽게 증발하고 알레르기 원인 물질, 유해물질, 병균이 쉽게 침투하여 피부염증이 더욱더 심해지고 수분이 증발하여 건조해집니다.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적절한 목욕과 보습제 사용입니다. 우선 목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목욕 방법입니다. 매일 1회 정도 시행하지만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2, 3회 정도도 무관합니다. 35도 이내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15분에서 20분간 욕조 목욕 또는 샤워를 권장합니다. 욕조 목욕의 경우 샤워보다 전신의 수분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하는 것은 피부의 온도를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가려움증을 유발하므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20분 이상 목욕하면 피부에 보충된 수분뿐만 아니라 원래 피부가 가지고 있던 수분까지 빠져나가 수분 손실이 증가하게 됩니다. 비누는 약산성의 보습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를 미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목욕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며 물기를 제거하고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는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습제는 목욕 여부와 상관없이 하루에 3번 이상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보습제는 수분 함량에 따라 로션, 크림, 연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로션은 가장 묽어서 여름철에 사용하기 편하고 겨울철에는 로션 타입을 사용하려면 외출 20분에서 30분 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무향, 무색소 등 자극 성분이 적은 보습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피부 관리는 1-3-3 법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1회 이상 목욕을 하며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고 그 외에 하루에 3회 이상 보습제를 사용합니다. 소화에서 식품이 아토피 피부염의 악화인자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지만 무분별한 식품 제한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식품 제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기의 주로 원인이 되는 식품으로는 계란 흰자, 우유, 콩, 밀, 땅콩, 메밀 등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바르는 국소 스테로이드제, 바르는 국소 면역조절제,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먹는 항생제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바르는 국소 스테로이드제가 치료 약물로 제일 중요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사용하는 국소 스테로이드제는 대부분 약한 강도의 제품으로 장기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르는 국소 스테로이드제의 기본 수칙은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염증이 있는 곳에만 약물을 바르며 보습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부 병변 정도와 신체 부위에 따라 다른 약물을 사용하므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